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놨는데 여기 딕셔너리를 생성해보자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고 세 가지 예가 있고 그리고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방법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 여기 대할당연산자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딕셔너리 명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딕셔너리는 기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중괄호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중괄호를 해놓고 그리고 요 안에다가 이제 우리는 키와 밸류를 쓰면 돼요. 뭘 가지고 구별해서 콜론을 가지고 구별을 해서 그리고 각 항목들은 콤마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지금 써는 거냐면 처음에는 색깔을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는 다 문자열인 거예요. 키와 밸류가 키 밸류가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문자열이에요. 다음을 쓸 때는 콤마로 구별을 하고 키와 밸류를 썼는데 여기는 문자열인 거예요. 문자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각 항목에 이렇게 보면은 따옴표가 붙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로 쓴 거예요. 근데 좀 전에 그랬어요. 여기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딕셔너리에서 키라고 하는 자체는 문자열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숫자도 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는 이렇게 숫자와 문자열을 써는 거예요. 숫자와 문자열로 키 밸류를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럼 이해갔죠? 무슨 뜻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에 네임이라고 하는 게 키예요. 키고 이쪽에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괄호 기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콜론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항목인 건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쓴 거냐면 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썼다는 거예요. 밸류를. 그렇죠? 여기 보면은 키하고 이만큼이 밸류예요. 근데 밸류가 지금 보면은 리스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키는 지금 이것처럼 문자열이나 숫자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 있는 밸류라고 하는 자체는 뭐 문자나 숫자나 다음과 같이 이렇게 리스트도 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객체든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객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객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객체라고 하는 자체는 파이썬에서 모든 것은 실제는 다 객체예요. 객체는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해요. 모든 것은 다 객체인데 이 객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변수와 함수를 이렇게 가지고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와 함수를 묶어놨는데 어떤 식으로 묶어놓은 게 이게 객체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또 여러분들이 그런 꼴을 만나게 되겠지만 여기는 객체 이름, 다시 말해서 변수명에 객체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얘 객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콤마를 찍는 거예요.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함수 이름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좀 이따가 그거는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을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출력을 하면은 이런 거는 처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를 출력을 할 건데 출력을 어디 가서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보면은 스크립트 모드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붙여 넣고 나서 여기를 엔터를 치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그냥 런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출력하라는 문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쓴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변수명을 써주면 되겠죠. 지금은 여기 딕셔너리 명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딕셔너리가 지금 구성이 된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여기 명만, 딕셔너리 명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줄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보면은 여기에 딕셔너리 명 앞에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스크립트 모드라고 해요. 여러분들 대화형 모드에서 할 때는 여기 프린트라고 하는 걸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여기가 대화형 모드, 스크립트 모드예요.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출력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런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값 자체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값이 출력된 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든 값 자체가 여기 중괄호로 묶여있죠? 중괄호로 시작과 끝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다 묶여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빨강이라고 하는 문자열 자체가 여기 콜론으로 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정수 그리고 문자열, 정수 문자열이 콜론으로 이렇게 밸류, 키와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자열은 콤마
콤마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거에 썼냐면 키와 밸류를 키는 문자열을 썼었고 이쪽 밸류는 값은 우리가 리스트를 쓴 경우에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 이름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지금 리스트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나서 지금 제가 무엇이 출력될까요?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해보고 출력값이 나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값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를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초를 잘 잡아놔야 그래야 나중에 그걸 위력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너무 처음에는 하나하나 종목을 하나하나 봤을 때는 이게 참 단순하고 쉬운 듯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그리고 나중에 가서 조건문, 반복문 또는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섞어져 나오면은 이때부터 상당히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딩 자체를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몇 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출력값이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을 이렇게 쌓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죠. 우리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추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삭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 항목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먼저 우리가 리스트에서도 공백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항목을 추가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공백 딕셔너리를 만들고 다음에 그 뒤에 항목을 이렇게 추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공백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리고 만드는 방법 자체는 이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는 딕셔너리 명을 쓰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대괄호를 써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키값을 써줘요. 그리고 우리가 대입 할당 연산자를 쓰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값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와 밸류가 여기 대입 할당 연산자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키에다가는 반드시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공백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체는 금방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리스트를 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대입 할당 연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딕셔너리 명이에요. 변수명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쪽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이렇게 중괄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공백 딕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백에다가 다음과 같은 값을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써있는 이 방법대로, 그쵸? 이 형식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 변수명을 다시 말해서 지금은 딕셔너리 명을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 꼭 이렇게 대괄호를 붙여야 돼요. 대괄호를 붙이고 지금 이름은 그냥 제가 여기다 네임이라고 했어요. 네임이라고 쓰고 네임이라고 하는 자체는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다운표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는 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름 하면은 한국에서는 이런 거 할 때 보통 홍길동으로 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길동홍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길동홍을 이렇게 이니셜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문자열이니까 이걸 다운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에 뭐 국적이 뭐니를 묻고 있어요. 그 뒤에는 전공이 뭐니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니? 라고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를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는 괄호 안에, 그쪽 괄호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중괄호 안에 우리가 이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국적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하나 전공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하나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코딩들을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저는 여기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붙이고 넘어가서 여기를 저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끊을게요. 여기를 끊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코딩을 해봐야 돼요.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이쪽 가서 이렇게 넣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던 식으로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예상을 했던 걸로 여기 키와 밸류가 여기 콜론을 중심으로 여기 이름이 나오고 홍길동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국적이 나오고 코리아가 나오고 이쪽은 전공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은 걸로 저는 이렇게
국가 번호를 넣어서 썼어요.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코딩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무엇이 출력될까는 제가 이렇게 지울게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 국적,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전공. 전공은 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트랙이 돼도 되고, 지금 뭐 과가 있는 학생은 과를 써도 되고,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정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런 기능 때문에 여기 딕셔너리를 조금만 이렇게 알아두면은 나중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코딩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딕셔너리에 공백 딕셔너리를 넣고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값을 여기 키와 밸류로 해서 이렇게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항목을 추가한 다음에 어떤 것도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값 중에서 여기에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살펴보면 되는 거냐면, 다음 여기에 있는 형식대로 우리가 딕셔너리명 그리고 키값을 써줘요. 여기 대괄호 안에 여기가 꼭 대괄호여야 돼요. 이렇게 써준 다음에 앞에다가 del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리스트를 배울 때도 del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del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아까 지금 여러분들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 정보 4가지 중에서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 모바일 쪽을 여기 키값을 써줘야 돼요. 밸류 값을 써주는 게 아니라 키값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우리는 이 전체 정보가 삭제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먼저 한번들을 해보세요. 먼저 한번들 해봐요. 정말로 삭제되는지? 삭제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제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서 정말로 삭제가 되는지를 잠깐 한 번만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 와서 여기서 우리가 프린트하기 전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그러면 전화번호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런을 했을 때 전화번호가 정말로 없어졌나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죠. 자, 그러면 위쪽에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했을 때는 여기 모바일에서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코딩에서는 드디어 여기 보면은 여기 컴퓨터 사이언스 다음에, 그쵸? 여러분들 전공 다음에 원래는 여기 모바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졌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우리가 항목값을 삭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수술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del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명령어를 써서 우리가 여기 값자체를 이렇게 삭제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각 항목을 접근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우리는 키와 밸류 값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키 값을 전체를 반환하고 밸류 값을 전체를 빼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값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메서드를 몇 가지를 배울 건데, 먼저 대괄호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우리가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이템, 또 하나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항목 접근법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